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50대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대란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50대,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하는 그런 나이를 뜻하는 대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띄어 써야 합니다. 왜 띄어 써야 하냐면 대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대 사전을 살펴보면 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7번 대를 보면은 그 중에 3번 의존 명사로 사람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는 이게 의존 명사인지 접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외우는 방법 1번 50대는 외롭죠. 외로우면 같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 단어와 띄어 있는 거죠. 홀로 단독적으로 외롭다는 뜻입니다. 50대는 외롭다. 그래서 띄어 쓴다. 물론 10대도 외롭고 20대도 외롭고 30대도 외롭죠. 외우는 방법 2번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존 명사 사람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끊어 나타낸다. 끊어 나타내니까 앞 단어와 끊어서 즉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쓰면 붙여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50 숫자로 50 쓰고 대는 붙여 써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국어 원칙. 70대는 70 대를 붙여 써야 됩니다. 아셨죠? 안녕.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20대일 때 When I was in my 20s. When I was in my 20s. 진짜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랍스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 로브스터라는 글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로브스터라고 썼어야 됐어요.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L-O-B-S-T-E-R 로브스터.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 이제 표기법에 의해서 로브스터로 썼지만 사람들이 이제 랍스터라는 말을 또 본토 발음과 비슷하고 랍스터라고 이제 쓰다 보니까 랍스터가 복수 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제 124차 외래어 심의회에서 2015년 로브스터와 랍스터를 복수 표기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랍스터라고 쓰죠. 근데 가끔 또 보면은 랍스터라고도 잘 안 해요. 랍스타라고 하죠. 랍스타는 근데 표준어가 아닙니다. 랍스터만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안녕. 오늘의 영어는 이거 되게 튼튼하네. 이거 진짜 튼튼하네. 이겁니다. It's pretty sturdy. It's pretty sturdy.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모밀과 메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밀국수, 냉모밀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죠. 모두 다 틀립니다. 답은 메밀만 인정됩니다. 메밀국수, 냉메밀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메밀이 왜 맞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녁에 이런 아저씨들이 계셨어요. 밖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메밀묵 찹쌀떡.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아는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모밀꽃 필 무렵이 아니었어요.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메밀만 답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죠.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페인트 신라통을 들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a guy carrying some paint thinner. 여기서 thinner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paint thinn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였던 거죠. I was a guy carrying some paint thinner.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배멀미와 뱃멀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답은 뱃멀미가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뱃사공이라고 하죠. 배사공이라고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뱃놀이 가지 않습니까? 뱃놀이 가잔다. 배놀이 가자고 하지 않죠. 세 번째 이유는 뱃노래라고 하지 배노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배멀미는 북한어입니다. 우린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뱃멀미라고 발음을 해야죠. 그리고 뱃멀미라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UFC 선수 김동현 씨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걸 본 건데요. 누군가 백두산이라고 대답했더니 북한 사람이냐고 간첩이냐고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김동현 씨는 한라산이라고 말했죠. 유머 코드였지만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애국가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국가 부르는 우리도 모두 사상이 의심스러워지는 건가요? 오늘의 영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뱃멀미가 나왔으니까 뱃멀미 한번 해보죠. 나 뱃멀미 나 뭐죠? I'm seasick. 나 비행기 멀미 나 I'm airsick. 나 차멀미 나 I'm carsick. 특이하네요. 뱃멀미는 C를 쓰고 비행기는 air를 쓰네요. 차멀미는 그냥 차를 씁니다. car를 쓰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처먹다 해보겠습니다. 처먹다는 발음은 똑같이 처 발음이 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요? 일단 답은 처먹다입니다. 여기서 처는 접두사를 뜻합니다. 마구, 많이를 뜻하는 접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박다, 처대다, 처먹다, 처넣다, 처바르다, 처담다, 이 처가 다 마구나 많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뜻 자체가 마구, 많이라는 뜻이 포함되면 처로 쓰면 됩니다. 근데 사실 처를 써가지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처. 발음은 처지만 일단 처로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쳐들어가다, 쳐보다, 쳐올리다, 쳐부수다, 쳐내다, 쳐올리다, 쳐다보다. 이건 다 처로 씁니다. 여기에서 처는 치다의 활용형이라고 치어를 줄여서 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헷갈릴 때는 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마구를 뜻하는 처가 저기에도 의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안 들어가면 뒤에 처로 쓰면 되고 들어가면 앞에 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처먹다를 쳐 띄고 먹다를 쓰면 또 말이 됩니다. 뭔가를 뿌려서 먹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 단어는 아니죠. 띄었으니까. 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해먹다, 해쳐먹다, 뒤처지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참, 오늘의 영어. 먹다 얘기하니까 먹는 영어 한번 해볼게요. Don't inhale your food. Don't inhale your food. 진짜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기억할지 띄어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올린 동영상 줘야 할지 띄어쓰기 부분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 장혜민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여러 번 들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유.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기억할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기억할지 띄어쓰기. 그렇습니다. 기억할지는 붙여 써야 합니다. 지를 띄고 안 띄고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지 의존명사 지는 띄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떨 때 쓰이냐면은
나간지, 떠난지, 만난지 이렇게 시간의 의미가 있으면 띄어야 됩니다.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는 지는 앞 단어와 띄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외울까요? 앞에 니은이 보시죠? 지 앞에 니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니은을 살짝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띄는 표시가 되죠. 그래서 띈다. 다음으로 기억할지 말지 이렇게 어떤 추측, 의문 이런 느낌이 있으면 붙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리을지, 을지, 니은지 이렇게 어미로 쓰입니다. 어미는 붙여 쓰는 거죠. 이렇듯 의미가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쓴다. 의문이나 추측이라는 건 뭐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추측을 한다는 건 뭔가 연결됐다는 의미가 있죠. 연결됐다는 건 뭡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했던 떠난 지는 시간의 의미가 있죠.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를 하겠습니다. 기억할지 나왔으니까 if절이 들어있는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네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네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할지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의 리을지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살에 걸리다와 살에 들리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살에 걸리다는 틀립니다. 답은 살에 들리다입니다. 자, 그럼 왜 살에 들리다가 맞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례가 뭐죠? 사례는 이게 음식물이나 물을 이렇게 삼켰을 때 그게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숨구멍으로 들어간 거죠. 숨구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캑캑 하죠. 그 캑캑하는 기운, 그 기운 자체를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사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캑캑거리는 그 기운 자체를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살에 들리다가 맞는 거죠. 왜냐죠? 왜 그렇죠? 캑캑거리는 그 기운이 밑에서부터 위로 들리죠. 그 기운 자체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다가 맞는 거죠. 만약에 걸리다가 맞다면 사례가 음식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목구멍에 걸리다 이런 의미라면 살에 걸리다가 맞지만 사례는 나오는 기운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에 들리다도 맞지만 살에 들다도 맞습니다. 살에 들리다와 살에 들다는 한 단어로서 띄어쓰지 않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살에 들리다와 살에 들다는 둘 다 맞는 걸로. 다만 살에 걸리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의 영어를 하겠습니다. 살에 들리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에 들리다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제 개 살에 들렸어. He choked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나 살에 들렸어 할 때는 wrong pipe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went down 내려갔다. The wrong pipe, 잘못된 파이프로 내려갔다. It went down the wrong pipe. 아셨죠?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부터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것을 쓰려고 했는데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부터는 붙여 써야 한다. 왜 붙여 써야 하는가 봤더니 부터는 부처랑 발음이 비슷하다. 부처는 부처,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붙여 써야 한다. 조사니까. 안녕. 오늘의 영어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는 견뎌, 참아내 이런 뜻입니다.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님 띄어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님을 하기 전에 님과 비슷한 시 있지요? 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만님, 김재만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띄어 써야 합니다. 씨를 왜 띄어 써야 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죠? 띄엄띄엄 띄어서 뿌리죠. 그래서 씨도 띄어서 써야 됩니다. 씨랑 같은 의미인 님도 그래서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은 띄어 써야 됩니까? 붙여 써야 됩니까? 과장님은요? 부장님은요? 어떻게 되죠? 이때는 붙여 써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아시죠? 스님은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붙여 쓰고 부장님, 검사님, 과장님, 판사님 다 붙여 써야 된다는 점 아셨죠? 오늘의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반납일이 언제까지인가요? When are the books due? When are the books due? When are the books due? 책 반납일이 언제인가요? 아기 출산일이 언제인가요? When is your baby due? When is your baby due?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먹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6개가 나왔죠. 해먹다, 헤쳐먹다, 그렇죠? 띄어쓰기 헤쳐먹다. 뭐가 맞을까요? 답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먹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뒤에 게 맞죠. 해는 sun이죠. sun은 뜨겁죠. 그래서 태양과는 거리를 띄어야 되죠. 또 해를 먹을 수는 없잖아. 해랑 가까이 붙어서는 타주잖아요. 그래서 가수비도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띱니다. 그럼 먹다랑 똑같은 처먹다는 똑같이 해 띄고 처먹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 처먹다의 처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 집거리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게 생겼네. 원칙은 해랑 먹겠다는 떼야 되는데 여기서는 먹겠다, 해 먹게 생겼네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다가 본용어로 쓰였고 먹다는 보조용어, 즉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용어니 본용어에 뜻이 없는 보조용어니 본용어에 붙여서 쓰는 것을 국어에서는 또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헤쳐먹는 거는 뜻이 둘 다 있어요. 여기서 먹다는 본용어로 뜻이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다도 뜻이 있고 먹다도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띄었어야 되죠. 그래서 해를 봤으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그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He is a thinker. He is a thinker.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머리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을 보면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티읕을 잘 보세요. 뭐같이 생겼나요? 그렇죠, 빛같이 생겼죠. 잘 보세요. 빛 모양입니다. 머리빗과 머리숱은 뭔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해결. 치읓은 잘 보세요. 어떤 모양입니까? 불꽃 모양이에요. 이렇게 불타는 모양이죠. 모닥불에서. 그래서 숯은 치읓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숯이다는 띄어 써야 될까요? 붙여 써야 될까요? 이것은 띄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숯을 치면 듬성듬성 머리를 자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띄어 써야 되죠. 숫 치다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숫 띄고 치다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숫을 띄고 치다라고 써야 되죠. 방금 제가 발음을 어떻게 했죠? 수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음이 약간 헷갈립니다. 알아보죠. 표준 발음법 제17항을 보면 디귿과 티읕 다음에 이 모음이 오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수치 적다는 수치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수티 아니죠? 수시 아닙니다. 수티는 진짜 발음이 아니죠. 이건 확실하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시는요? 수시 적다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티읕 발음 자체가 묻혀버려요. 그래서 티읕 발음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치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디귿과 티읕 다음에 이 모음이 안 오고 만약에 을이 온다고 봅시다. 숫을 치다 이렇게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숫을 치다. 티읕을 살려줍니다. 숫을 치다 아니고 숫을 치다 아닙니다. 숫을 치다라는 말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보면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수치다고 말하죠. 오늘의 영어입니다. 머리숱 이야기가 나왔으니 영어도 숱 좀 쳐주세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Could you thin my hair out? Could you thin my hair out? 여러분,